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아, 선생님. 네. 자녀의 최고의 스승은 부모이다. 아,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지 명언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아마 선생님처럼 이제 뭐 학부모이시기도 한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보이지는 않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 땅의 부모님들은 어디서 이걸 배워야 할까요? 네. 부모 학교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이걸 갖다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곳은 없고요. 아마 옆집 부모님 정도나 엄마 정도 친하게 네. 지내시는 마음 속 터놓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아마 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요. 한 곳 더 있습니다. 설마 이 대사를 치려는 건 아니겠죠 지금? 네. 바로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상담 코너입니다. 네. 자, 오늘도 뭉클한 상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엄마 같은 그런 박선지 선생님을 모시고 학부모도 엄마가 필요하다. 학부모 상담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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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딱 일관되게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관되게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딱 말이, 보면 예를 들자면 뭐 은행에 대출 창구에 앉아 있어서 딱 보면 얼굴만 보면 대출 적금 뭐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번호 보면 적금 대출 오케이 뭐 이런 게 보인다고 관상을 보시나요?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상담 이제 학부모 상담 많이 하시니까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오시지만 실제로 질문은 A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어떤 게 이제 공통점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상담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추측은 금물이라 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인상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담에 방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가능한 한 그 각각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가 펼쳐내는 또 다른 이야기가 뭔지를 좀 보면은 이 정말, 뒷면의 이야기. 네, 그러니까 백인백색인 것 같아요. 하나도 같은 것이 없고 어. 다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다 다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마 상담의 현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담 네. 현장에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네. 오늘도 그래서 한 분의 목소리를 다이나믹하게 담아왔습니다. 네. 우선은 학부모님의 말씀 듣고요. 계속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의 유리 엄마입니다. 제 고민은요. 학교 교실의 현실을 둘러봤을 때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등급이 낮은 애가 있고 높은 애가 있는데 그 등급이 낮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애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등급이 낮은 애들이 그 희생양으로 그 학급 내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슬퍼요. 근데 저희 애는 또 승부욕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애들을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근데 저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취약계층 애들, 소외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이 가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아이를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 그게 정말 제가 안고 가야 되는 숙제고요. 그게 큰 고민이고요. 그냥 바라는 게 있다면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 학생, 그리고 그 학부모가 다 같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들으니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요즘 뭐 흑수저, 금수저는 뭐 이제 거의 뭐
명사화가 됐죠. 뭐 네. 등급이 낮은 아이들의 희생양으로 존재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학생도 행복하고 학부모도 행복하고 그리고 교사님들도 다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사실 어려운 사례긴 한데 그렇죠.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봤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학교가 그치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첫 번째 사회라 네.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 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그렇죠. 음, 현실이면서 부정하고 싶은데 현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애는 잘 이겨내길 또 바라는 또 그렇죠. 속마음이 있죠. 네. 저도. 네. 그죠. 예. 저도 이제 이 그 유리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먼저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 또 학부모가 이렇게 함께 행복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유리 엄마의 이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참 저에게도 전해져서 마음이 참 뭉클해졌어요. 네. 그래서 참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볼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아이들을 공부하는 노동자로, 문제풀이 숙련공으로, 명문대 가슴 합격 진짜 아프다. 목표만을 향해서 참 채찍질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참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참 이런 교육 현실은 아이들이 어떤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그런 인격으로 대우받기보다는 좀 성적에 의해서 서열화되고 그렇죠. 등급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이 불편한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자신을 등급화하는 이 학교 현실, 참 이것을 직면하고 있는 유리 엄마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고 참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봐야 그렇죠. 될 영역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어떻게 하면 이런 암묵한 현실에서 선생님도 학부모도 만족스러운 세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네. 저도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제 먼저 유리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이 유리 같은 우리의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이 지나친 경쟁 의식을 먼저 좀 다루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에게 있는 이 경쟁심이 어떤 것인지 좀 탐색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네. 그 아이들이 이기고자 하는 것이 같은 반 친구들이고 또 전국 고3이라면 그 경쟁심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그런 경쟁심을 가질 경우에 아이들이 경험하는 중압감과 삶의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으로 여겨지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또래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고 맞습니다. 그것은 또 향후 모든 관계가 경쟁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 그렇네요. 네. 이제 그런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중압감을 좀 공감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후에 이제 경쟁심의 방향을 친구들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자신 인생의 목표와의 싸움으로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럴 경우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중압감이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고 또 아이는 심리적인 에너지 소모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네. 그렇게 경쟁의 상대를 자기 자신으로 네,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바꾼다면 네. 그럴 때 이제 자기 속에 굉장한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고 또 그 여유는 친구들과 어떤 참다운 친구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이제 여유, 마음의 공간이 생길 때 유리 엄마가 유리와 공유하고 싶은 그런 가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아, 그렇겠네요, 선생님. 그 학생만의 변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힘들다고 하는 친구의 어떤 반응, 그러니까 해야 되나 이렇게 스스로만 변하는 주변은 안 변하는데 나만 변한다고 변해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봐도 네. 누군가 경쟁이 없을 수는 깨우친 없죠. 그 한 사람의 그 새로운 그 삶의 태도가 역사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처럼 네. 이 유리 엄마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우리 맞아요. 학부모들이 그 학부모들의 자녀들부터 이 경쟁의식을 좀 다루어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 방향 전환을 우리가 그 부모들이 도와줄 때 아이들이
일단은 굉장한 그 자유를 누리겠죠. 이 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 친구의 변화가 다른 친구에게로 전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그 대학을 간 우리 아들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그랬어요. 아. 이제 남고여서 또 그랬을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왜냐하면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싸우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학교가 있군요.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목표를 따라서 네. 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뭐 그 어느 대학을 가기 때문에 내가 그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꿈이 다르고 나는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우선이지 친구를 경쟁의 상대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함으로 서로 으쌰으쌰해서 그 자기들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이제 당사자 얘기를 들으면 학교와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그게 경쟁에 대하여.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이런 학생들의 이제 참 유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경쟁 의식에 대해서 그렇죠. 부모도 힘들죠. 그렇게 경쟁 의식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이 아이가 너무 참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학생을 먼저 다뤄봤는데 선생님들과 학부모의 몫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안내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또 살아본 선배로서도 그렇고 정말 힘든 거잖아요. 경쟁을 한다라는 건 정말 너무나 힘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학생만 바뀌어서도 안 되고 네. 선생님만 바뀌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정과 학교와 또 이 사회 구조가 함께 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좀 다루어 준다면은 또 그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몫이 뭘까라고 봤을 때 아이들을 좀 밑도 끝도 없는 불안감으로 몰아세우는 일을 첫 번째는 멈춰야 되겠지요. 네. 또 나왔습니다. 불안감. 불안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정말 불안하시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현실에 대한 불안도 있고 불안은 정말 네. 사회가 불안해서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실존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그 불안을 아이들에게 이제 이 정말 그 경쟁 의식으로 너가 여기서 이겨야 네가 싸워서 이겨야.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상대 친구들 네가 너희 반에서 1등 해야 돼. 뭐 너가 그 애들을 제쳐야 돼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밑도 끝도 없는 불안감으로 몰아세우는 것보다는 네. 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에너지를 너가 인생에서 뭐 하고 싶은지 너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이 뭔지 넌 어디에도 관심이 있는지 그렇게 자기 자녀를 좀 탐색하고 자기 자녀의 능력을 개발해주고 그것을 지지해주는데 에너지를 더 이렇게 사용한다면은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적으로 뭔가를 이뤄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 그건 맞아. 네. 성적이 높아진다고 불안이 해소되는 거는 또 아닌 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자사고 1등 하던 아이가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고 다니던 아이가 뭐라고 했죠? 엄마 이제 됐어? 라고 하고 뛰어내리고 맞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서울대 학생이 그 자기의 무력감, 무능력감 때문에 뛰어내리고 그 결국은 성적이 그 아이의 어떤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반대로 너가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다. 행복하고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 예,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성적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저도 말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 그 좀 내 아이만 좀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공동체는 없고 좀 그 어떤 그 가족 이기주의 같은 그런 안경도 좀 우리가 벗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아이한테도 너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참 그 좀 달려가던 길을 좀 멈추어 서서 아이와 좀 마주 앉아서 좀 눈을 맞추고
너가 좋아하는 게 뭐야? 너 무엇이 되고 싶어? 너는 지금 요즘 학교 생활에서 어떤 마음을 좀 느끼고 있니? 힘든 건 어떤 건지, 또 어려운 건 어떤 건지, 좀 엄마한테 나누기 어렵다면은 또 너가 그런 걸 나눌 만한 친구는 있는지, 또 선생님들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봐주는 거. 이 아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좀 귀 기울여주고 좀 그것을 들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런 말만 들어도 사실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고, 네, 생각하게 되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뭐,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경쟁 이야기를 아이들에만 좀 국한시키지 말고요. 지금 솔직히 선생님들도 이제 경쟁이란 단어를 좀 빼고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시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그렇죠. 네. 참 현실이 녹록지 않죠. 선생님들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또 뭐 좋은 대학에 또 맞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보내면 또 그 학교의 위상이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되기도 힘들잖아요. 또 거기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는데 선생님들도 어떤 경쟁의 굴레는 아니지만 그 활동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떤 경쟁이라는 게 학생들만의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 PD님의 어떤 이제 이야기는 선생님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쟁을 뚫고 그쵸. 왔을까. 그렇죠. 그런 경쟁을 했고 또 경쟁을 해서 거기에 서 있고 그래서 만약 이제 자기가 선생님이 되면 안정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상담하는 이런 이제 이 내담자들 중에도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닥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 걸 이렇게 뚫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학교 현장은 아주 리얼하거든요. 그렇죠. 혼자서 혼자서 30명 이상의 학생들 그 각각의 가정의 이 배경이 다른 그 아이들 그 독특한 각각의 아이들을 다루고 또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선생님을 해보면서 선생님이 내 직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는 좀 선생님이란 이 직업과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 그 어떤 자기의 흥미와 적성과 또 자기의 성격 유형과 좀 잘 맞추어서 네.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좀 네. 필요한 영역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경쟁을 그럼 이제 경쟁의 어떤 틀에서 내 아이를 좀 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도 경쟁이라는 게 실제로 대상은 나 자신이었을 때 확실히 더 효과가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럼 그 경쟁의 굴레에서 내 아이를 빼고 싶다라는 이제 결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러려면 내 아이는 현실은 경쟁 속에 있고 이럴 때 그냥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경쟁의 대상에 대한 방향 전환이 좀 확실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옆에 친구가 1등을 했다. 그럼 어떻게 박수를 좀 쳐주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쉽지 네. 않지요. 배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내 자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기도 네. 하고 이 친구가 오. 나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나 그 경쟁 상대에 대한 방향 전환이 된다면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그렇다면 아주 넉넉하게 박수를 쳐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사회적으로 붐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경쟁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방향 전환을 해준다면 내 아이가 또 내가 이렇게 내 이웃부터 내 주위에 내 아이의 친구들부터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대부분 경쟁에 더 노출되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제 머리에 박혀 계시는 부모님들이 그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좋은데 하면서 우리 아이 하지만 이제 진짜 계속 방송 중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은 다 안다. 화를 내지 않고 말하는 척하지만 부모가 화난 거 다 안다라고 하셨는데 부모들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라는 게 좀 어떨까요?
그럴 때 부모의 진솔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 예를 들면 아빠는 엄마는 또 이것이 굉장히 습관화되어졌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경쟁하는 마음이 있지만 엄마 아빠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그 경쟁에 대한 대상 또 경쟁 의식을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초점을 다르게 맞추려고 한다. 나 자신에게 내 인생에게로 맞추려고 한다. 그 직장 동료가 아니라. 근데 그게 좀 잘 되지는 않더라.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모가 진솔하게 아닌데 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자녀에게 나아간다면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르게 보이겠죠, 그렇죠? 솔직한 부모가 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아이 그렇죠. 앞에서. 네. 네. 하지만 자신의 단점이나 자신의 고민도 같이 아이에게 말을 하면 그 고민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아이가 그래요.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움직이지 않거나 그러면은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죠. 뭐 이렇게 화를 내진 않지만 큰 조금 이제 목소리 톤을 높여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 거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막내가 딱 얘기해요. 엄마 상담을 배우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럴 때 이제 저도 그러죠. 이렇게 엄마도 상담을 배우지만 인간이다. 아.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엄마는 집에서 상담사가 아니라 엄마다. 아. 연약한 존재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진솔성을 이렇게 노출하는 거 그것도 네. 도움이 되고. 그럼 이제 상담하시면서 이제 그럼 이제 경쟁이라는 얘기를 또 오늘 하게 되는데요. 그 이기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기는 아이들의 어떤 상황도 좋은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럼요.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경쟁이 있는 교실 뭐 이런 등급이 낮은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초점이 희생자들 지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봐서 이기는 아이들의 얘기도 되게 좀 걱정이 돼요.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저 이은주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네. 다큐멘터리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뭐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잠깐 뭐 내용 거기서 좀 쇼킹하셨던 거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그 안에서도 또 자기들끼리 등급을 나누는 얘기여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과잠바라고 하나요? 네, 그 과잠이라고 부르죠. 네, 요즘에. 과잠이라고 부르는 그 과잠바에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적는 그렇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소매 쪽에 어떤 입학 전형으로 들어왔는지도 적고 그래서 오히려 따돌림 당하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와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그런 그 상황을 안에서도 보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그렇죠. 불안하구나. 이 좋은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도 정말 불안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아이들이 또 한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안에서도. 그렇죠. 공통 분모가 있죠. 그렇죠. 예. 결국은 그 아이도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을 그 등급으로 서열화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그것만 자기가, 배웠나 싶을 정도로 자기가 옆 친구를 이기지 않으면은 정말 존재가 없는 그 건가요? 존재감이 없고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계속 어떤 경쟁이라는 거에서 벗어나는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교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분명히 병행되어야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선생님 저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학부모님들 중에 지는 아이들 그래서 좀 공부 좀 떨어지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그래도 화가 나거든요. 이 인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인내가 안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좀 힘이 되라고 이제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 우리의 어떤 한국의 현실이 어떤 성적으로 서열화하는 것, 이 분위기, 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고스란히 불안을 느끼고 그것을 아이에게 이렇게 투사하는데 그 부모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는데 이 공부가 미천이 되었는지 이 공부만이 내 인생의 이 행복, 어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다 이 공부가 이렇게
하게끔 했는지를 돌아본다면은 좀 아이들에게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만약에 내 아이가 정말 공부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관심 있는 게 뭔지를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 세계를 한번 맞아요. 탐험해 보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 부모의 어떤 이 직업 세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좀 확장된 이해, 확장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분명히 내 아이는 반드시 할 일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개발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라는 거지요. 네. 그게 믿어지나요? 그게? 그게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맞아요. 지진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에디슨이 우리나라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쵸. 네. ADH로 이제 판명이 그렇죠. 돼서 얘는 완전히 이제 뭐 약을 먹고 이렇게 그렇죠.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꼭 그 스카이를 가야 되고 꼭 대학을 가야 되고 대기업에 입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아이만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주는 거. 그 엄마 이 부모의 어떤 그 신뢰, 아이에 대한 신뢰가 그 아이로 하여금 이 넓은 세상을 항해할 수 있는 큰 자원이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생각나는데요. 저희 나라에 있는 직업의 수가 2만 개 정도가 되는데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직업의 수는 몇백 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부모님들이 시야를 조금 넓히셔서 아이의 가능성을 조금 더 넓게 뻗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 언제나 시작을 웃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언제나 짠하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그리고 누구도, 한반도에 있는 누구도,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고 거기서 살고자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저희 진로 레시피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와 소통, 진로 등 여러 가지 상담 내용이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내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살펴보고 선정해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한번 오늘 박성지 선생님과 이은주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되게 학부모님 중에 오그라드는 거 잘 못 견디시는 분들은 여기서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오늘 방송 같이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행복은 학벌과 사회적 지위,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 아이만큼 다른 아이도 소중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좋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모님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내 아이입니다. 그러면 진로 레시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